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돈이 숙성 톡서 모임을 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최근에 쇼츠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제작해놨습니다. 정주행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TQQQ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TQQQ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변동성과 볼드래그 현상, 스왑이자 비용 등등 공부할 게 많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놀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좋은 글로 충분히 공부를 하신 뒤에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입됨에 따라 칭찬도 많고 질문도 많고 악플도 많고 조롱도 많고 다양합니다. 악플과 조롱에 대한 부분은 유튜버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풀고는 싶습니다. 첫째로 적립식 투자가 모두에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가 모두에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 기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버틴다는 생각으로 지낸 게 아니라 너무 싸서 한 주라도 더 사고 싶다는 생각에 모든 소비를 몇 달 뒤로 미뤘을 정도였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흔히들 존버라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일주라도 더 사고 싶어서 안 달랐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힘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3배 레버리지 투자하면 망한다는 댓글 참 많습니다. 32개월 동안 망한 구간도 있고 수익난 구간도 있습니다. 구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모르겠지만 TQQQ처럼 우상향하는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적립식 투자하면 이익이 나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가 5.5% 이상으로 더 넘어갔다면 투자를 망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의 스왑이자 비용 반영한 백테스트였습니다. 세 번째로 설령 이 투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91년생 나이로 아직 전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외국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씩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재력가가 아닙니다. 외국이라는 기회와 기술직이라는 기회를 포착하고 소수만이 걷는 길을 걸었습니다. 월급의 80%에서 90%를 투자합니다. 다섯 번째로 왜 수익 실현을 안 하냐는 질문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투자 시계열이 다릅니다. 같은 투자 시계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1분 속에서 매매를 하고 누군가는 한 달, 누군가는 1년 속에서 매매를 합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악플이나 조롱이나 의미 없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욕은 지우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3월 21일 오늘 계좌부터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TQQQ는 현재 평가금액 1억 4,500만원이고 코인 계좌는 1억 9,800만원입니다. 총 3억 4,300만원입니다. 어제보다 2,600만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조정이 오나 안 오나 미래에 저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놨습니다. 원래는 기존 TQQQ 약 4,300주를 그대로 보유해도 되지만 2024년 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억을 TQQQ를 매도하고 코인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더 큰 변동성에 2억을 맡긴 겁니다. 원래 코인을 안 했다면 그냥 조정을 다 맞고 계속 보유해 나갔을 겁니다. 저는 하루 만에 2,600만원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6개월치 투자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기분이 나빠졌다가도 좋아졌다가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빠지거나 환희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며 조절합니다. 공포뿐만 아니라 환희까지도 조절하려고 합니다. 환희까지도 조절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FOMC 정리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시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대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FOMC를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은 전체적인 비둘기 속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한 매파적인 말 한마디 던져놓고 퇴장하리라 예상을 했었지만 보기 좋게 틀려버렸습니다.
왜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했냐면, 그래야지만 연준에서 6월 금리 인하를 위한 밑밥을 던져주면서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말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 파월은 시장이 궁금한 것을 잘 긁어주었습니다. 5월 테이퍼링, 6월 금리 인하에 대해 힌트를 잘 주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안전벨트가 하나 풀어졌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보수적인 기관에서 도전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태도와는 매우 달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자신이 있다든가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FOMC는 앞으로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계속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유지 속에서 시장이 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계속 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벨트가 하나가 풀렸습니다. 물론 여러 안전벨트가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벨트가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재 상황 속에서 투자자는 방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끝에서는 주린이가 상승에 대한 확신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심하게 되는 분위기 조건들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상승장 끝에서 환호를 지르고 환희에 차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폭등을 위한 조건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 안전벨트가 하나 풀린 셈입니다. 그러니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바로 즉각 상승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상승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어디가 꼭대기일까 의심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투자자의 대다수가 확신에 차 있을 때 시장을 나올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마지막 낙관론자가 될 겁니다. 안전벨트가 풀려버린 이상 투자자는 방심하기 쉽습니다. 주린이가 방심하기 쉬운 여건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의 2020년 10월 조정장 이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투자자의 방심이 쌓여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안전벨트가 하나 풀릴 것이고 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제 생각엔 이제 강세장 4분응선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걱정 마시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조정폭이 작았지만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까지 조정해 왔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에 빠지면 매도를 하고 환희에 차면 매수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만히 둔 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폭락장이 아닌 조정장은 그냥 맞고 가거나 쌓여있는 현금이 있다면 매수로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TQQQ는 아직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 62달러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지금 과열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맞이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TQQQ 매물대는 아주 강력한 매물대로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달 넘게 이 가격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강력한 저항선 또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